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밤사이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도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가나전을 보고 주무신 분들은 오늘 아침 눈뜨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만 글로벌 증시와 관련돼서 쏟아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글로벌 이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발 이슈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모두 이제 1.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가량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있게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책 자체 보수가 될수록 굉장히 힘들다. 특히 여기서 이제 생산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차이 크다. 이런 점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에서 영향 가장 큰 상승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동절기에 대비를 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행중당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제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생산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후퇴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이제 지난 52주의 최저치 수준에서의 어떤 물가 가격도 마찬가지로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례 최저죠. 연례 최저 수준의 유가가 장중에 잠깐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들에서 작전 수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불어서 엔데믹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들이 쭉 이어졌던 것이 지난 11월 동안의 행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처럼 이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또 한 번 시장에 찬물을 껴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이프레이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악재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도 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뉴욕 증시 상황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 민심이 또 폭발하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이번 연도를 좀 정리를 하고 내년을 좀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엔데믹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칭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칭링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청정적으로 만들겠다라는 특징입니다. 다만 이번 이제 칭링 정책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역동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역동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던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이제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현재 이제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로 코로나에서 이전에 상하이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봉쇄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인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신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특징이죠.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위해서 치안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정리였고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금 이제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완화 정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이제 참여인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부 완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확진자가 배수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확산을 더 이제 공격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어떤 뭐 퇴진 시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의 지금 이제 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중국 GDP의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 비중이 격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인구의 약 4억 명, 3분의 1 가량이 되는 인구들도 마찬가지로 격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격리의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이제 지역 자체가 굉장히 봉쇄가 굉장히 심하게 되다 보니까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산성 저하가 이뤄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물가가 아직도 떨어지게 되는 영향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상해 우르무치 지구에서 이제 봉쇄가 있을 당시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사상자가 또 발생을 했죠. 현재 이제 중국의 시위가 이제 과밀수준의 원인 중 한 가지도 이처럼 이제 봉쇄를 진행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제 정부에서의 이제 안전성을 이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제 공안 목적이라든가 이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의 취한 목적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중국 인민들에 대한 어떤 이제 안전성, 이제 생활 안전, 즉 이제 어떤 화재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의료,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의 복지 대상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봉쇄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식료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에 이제 물류 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가 선언됐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긴 전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70달러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연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100달러를 돌파했던 유가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가격면 자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생산성 자체가 실질적인 이제 가계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을 거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WTO 사무총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상승 기업 지수가 이제 96.2%, 2포인트밖에 안 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100포인트 이하로 내려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96.2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둔화를 일으켰던 원인은 물가 상승이고 인건 상승, 여기에 더불어서 강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무역 거래량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봉쇄가 계속 이제 강화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경기의 어떤 둔화 속도를 넘어서 이제 침체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중국발 경기 침체도 또 하나의 이슈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겨울이 굉장히 또 한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에 이제 라니냐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면서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 그리고 홍수태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처럼 이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선 겨울이죠. 동계 시기에는 마찬가지 이제 한파라든가 이제 특히 건조한 기후에서의 겨울이 굉장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재라든가 특히 이제 겨울철 산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말 가축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습도 유지라는 게 좀 어려워지고요. 특히 이제 습도 유지가 어려지면 이제 피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조한 상황에서 또 부침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팬데믹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제 더블 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기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산이 커지지만 독감까지도 이제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코로나 독감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방역 정책을 다시 한번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번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관중석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람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가시화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반발심이 커진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남부 같은 경우는 표준적으로 이제 기온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안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동북아 지역, 특히 이제 냉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와 이제 독감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동시적인 감염을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제 독감이 동시에 걸렸던 감염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망률이 6배까지 지금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엔데믹, 즉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풍토병화되고 있는 것, 풍토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단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백신이 아니라 이제 변이라든가 혹은 이제 혼합 백신이 이제 개발 웨이브로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팬데믹 자체, 조선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백신 개발에 기술을 했지만은,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데믹 전환을 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혼합 백신 개발 쪽에서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임상 단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3상까지 진행이 되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 2상의 진행에서의 그 진척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온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기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생산성 자체가 많이 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공급량이 이제 대답을 걷고, 공급 대량을 긋고 있는 자동차 섹터라든가, 관련돼 있는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시위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셧다운이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 이슈는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좀 소비 쪽으로 옮겨와서 이야기를 해보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마무리가 됐는데 예상보다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좀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정한 승자를 좀 가려주신다고요? 이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이 이제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승자라고 이제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이제 매출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검색량이 가장 높았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당시에 이제 온라인 매출은 91.2억 불, 즉 이제 전년 대비해서 2.3% 수준으로 상승을 한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나왔던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었는데, 이번엔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의 실질적인 검색량 자체가 4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1위로 등극을 했던 기업이라면 이제 월마트가 이렇게 또 다시 검색이 또 1위로 올라갔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좀 물류 유통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이제 소매, 그리고 도매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마트 검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0억 건을 돌파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386%또 폭증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제 검색량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온라인 매출 자체를 이제 많이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현재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번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온라인 매출 자체가 이제 검색량이라든가 매출량 자체는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실효성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매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처럼 이렇게 대형 마트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마트들에서의 할인들이 좀 더 와닿고 있다는 점들은 온라인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제품들 자체가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현재 물가라든가 아니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서는 이제 7%에서 9%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결제 자체가 이제 환불 결제, 즉 이제 현금 결제라든가 계좌 이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후불 결제 혹은 이제 후불 결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출 자체가 성장을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질적인 매출, 즉 선불 결제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 후불 결제가 오히려 81% 증가를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 매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매출 자체가 실질적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지난 11월 8%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도 마찬가지로 4.7% 상승한 바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온라인 매출이 2.3%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타역 다른 이제 경제 지표들이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오히려 판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순이익은 많이 감퇴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검증량 순위가 이제 4위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당연 주가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 상황들이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랙 프라이데이 부분들의 이슈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마트라든가 스타커 이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전년 대비 이제 매출 대비했을 때 순이익률은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마무리가 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인사이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짚어봤으니 국내 증시 작전 세워봐야겠죠.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펀스탁대비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 어땠습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장중에 발생한 중국의 시위 문제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죠. 네, 전일 홍콩과 중국은 저점 대비 상당히 놀라운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는 주요 증시 국가들 중 하락률이 1위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휴장 이슈를 감안을 해도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금투세 도입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전히 이렇다 할 조치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걸로 보입니다. 전일 개장 후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상으로는 매매를 피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을 정도였는데요. 향후 중국 시진핑 정부의 자진 사퇴 관련해서 무력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 상황이 거론되는 만큼 이 그간 중국의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큰 사건들처럼 계엄군을 출동시킬 가능성 또한 이어져 있어서 이 기회를 틈타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대만 이슈와 엮어서 대만 침공의 명분을 만들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일각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으로는요. 거대 자본이 인도에서 중국, 한국, 대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전해진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공존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호재에는 아주 약한 반응, 악재에는 아주 강한 반응하는 현 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하게 있었는데요. 바로 경동인베스트의 상한가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경동인베스트의 자회사인 경동이 태백과 삼척 부근의 면산 일대의 조강권 취득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티타늄 광물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고 경제성 또한 평가가 된 적이 없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는 섹터가 딱히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불씨가 붙게 되면 엄청난 화력으로 보여주는 주도하는 섹터가 없이 철저한 약세형 개발 테마 장세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중국발 이슈 리스크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또 긍정적인 소식까지 하나씩 국내 증시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짚어주실 이슈도 살펴보면 이와는 또 별개로 점점 여행 관련된 소식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관련돼서 여행 관련주 소식, 긍정적인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행에 대한 수요는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연말이라는 특수성 속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일본 메이저 여행사들의 발표에 따르자면은 여행 선호도 1위가 기존의 하와이를 제치고 서울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유류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보다는 단거리 노선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지난 8월 이후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는 등 한 발 빠른 방역 규제가 한몫 더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 국가 간의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특히 드라마와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 또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서울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중에 70%는 거의 여성이고요. 이 가운데 40%는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아주 젊은 층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올해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해주길 바라면서 더 나아가서 중국, 동남아를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많이 찾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못 참고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CNC 인터내셔널을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 대부분이 젊은 10대와 20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식 메이크업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식 메이크업은 다른 화장법에 비해서 색조 화장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높죠. 이에 맞춰서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이 주요 매출 중에서 약 61%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만 해도 56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어서 눈화장용 제품의 매출액은 268억 원으로 매출의 2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처럼 두 제품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이 매출액은 4분기에는 더 좋게 나올 전망입니다. 연말 특수 효과와 기존의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블루오션인 일본의 색조 시장 공략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때문에 연말 4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차트도 상당히 괜찮은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CNC 인터내셔널은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이 25,500원 부분을 저점으로 현재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진입 타점으로는 매수가 21,500원 이하, 1차 목표가로는 24,000원, 2차 목표가로는 26,400원을 제시하며 손절가는 25,5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손익비가 아주 훌륭한 자리로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며 지지 라인으로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오는 만큼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2만 원 아래로도 충분히 하락의 여파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4분기 호실적 전망 가운데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 가격 전략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 구간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조금씩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중국 시위와 관련된 내용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지금 거의 굉장히 지금까지 역사상 굉장히 격한 문구들이 나올 정도로 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중국의 사태가 상당히 말씀하셨듯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월드컵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은 축제 분위기인데 하지만 중국은 분위기는 이런 축제 분위기랑 완전히 달랐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약 3년간 고수를 하게 되면서 인민들이 불만이 한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폭동과 무력 시위가 일어날 조짐이 불고 있고 이는 중국 내부의 중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지금 상당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만으로도 규모가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여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 최대 생산 공장이 폭스콘이 가동을 중단을 하게 됐죠. 이렇듯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당국은 현재 인민들의 불만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우매화 정책을 시도를 하거나 언론을 차단해서 외부와 벽을 만들거나 혹은 공공의적을 만드는 등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시장이 셧다운이 되면 아이폰 14의 출하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 경제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럼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관련해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은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와 시진핑 3년임 등 곤란한 상황이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강달러 현상과 그간 미국과의 장기간 지속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은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를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미중 무역 분쟁 기간 속에서도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제인 히토류와 요소수를 무기화해서 공격한 이력이 있죠. 이 여파로 핵심 자원인 히토류 공급이 부족해지자 대한민국은 한동안 물류가 마비되어 수출을 하지 못하는 등 2차 전지 시장이 완전히 멈추는 등 이러한 여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와 요소수 이 두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국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대체 사용이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넷을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요소수 브랜드 부분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의 모기업인 유니온이 요소수 5대 브랜드로 잘 알려진 불스원의 지분 10.2%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미중 부역 분쟁의 수혜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예측했던 걸까요? 전일 장 마감 20분을 남기는 시점에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으며 이 시간 외에서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하였지만 그간 잠잠했던 유니온 머티리얼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매수가로는 2,950원 이하를 권장드리며 손절가로는 2,800원 아래로 긴 꼬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종목 목표가를 따로 드리진 않고요. 종목의 특성상 한 번의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2차 VI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손이 빠르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VI가 걸린 후 2차 VI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분 내외로 걸린다고 하게 되면은 2차 VI가 끝난 후 바로 매도를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손이 느리신 분들은 5% 내외의 수익이 되시면은 자율적인 매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핸들링을 하기에 까다로운 종목일 것 같습니다만 고수분들이 좀 진입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이 전략을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뉴욕 증시 분위기 보니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시 11월 30일 파월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1일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밤 시간대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게 되겠죠. 12월 마지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파월의 연설인 만큼 마지막 금리 인상 전 파월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 분수령이 되겠죠. 이에 따라 파월의 연설 전인 오늘은 이렇다 할 시장의 움직임이 없이 지난 증시들처럼 눈치 보기가 상당히 심해질 전망입니다. 상승 동력이 크게 없고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하게 존재하는 만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개별 이슈를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신규 진입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걸 권장하는 장세입니다. 만일 신규 진입을 정말 고려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비중을 적게 하신 것과 동시에 분할 매수가 정말 필수적인 장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의 연준 파월 의장의 공개 연설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만큼 오늘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다 자세한 종목 공부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업 공시 자세하게 분석해주는 분이시죠? 기업공시 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시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케어랩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원익홀딩스로부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향후 전망 그리고 추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종목은 케어랩스라고 합니다. 자세한 기업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어랩스는 2012년 4월에 설립이 돼서 2018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뷰티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 1위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죠. 이 옐로 모바일의 자회사인 옐로오투 산하의 헬스케어 주요 사업부들이 통합되어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굿닥, 바비톡, 메디잡 등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뷰티케어 플랫폼이 대부분입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바일 광고 서비스인 디지털 마케팅과 의료기관용 CRM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이고요. 매출 포지션 보시면 헬스케어 부분에서 47% 이상, 디지털 마케팅에서 48.8%, 소셜 네트워크 등 3.7%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볼까요?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9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45%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억 원을 기록했고 72.5% 감소했습니다. 사측은 디지털 마케팅 사업 부문 매출 다각화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헬스케어 사업부의 신규 투자와 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기업 개요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B2C 사업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케어랩스 정확하게 어떤 공시 내용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은 말 그대로 경영권을 경영권을 매각하는 공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계약 당사자는 시트랩스입니다. 양수인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입니다. 양수도의 주식수는요 423만 주, 한 주당 가액은 15,263원, 전체 646억 원 규모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양수도 대금의 지급 일정 그리고 지급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식 423만 주를 원익홀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22년 11월 28일이고요. 양도인은 시트랩스입니다. 1차 계약금 57억, 2차 76억 원, 그리고 3차, 그리고 잔금 일자에 걸쳐서 전체 2023년 1월 17일 최종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 인도 후에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른 대상 주식 423만 주에 대해서 양도인은 거래 종결일까지 양수인을 1순위의 근질권자로 해서 전자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따라서 주식 이전이 좀 완료된 형태인데 이에 따라서 1순위 근질권자로서 주식을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들은 좀 없고요. 주식 양도 완료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즉 바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온 건데 좀 이 케어랩스의 최대 주주죠 시트랩스가 원익홀딩스를 대상으로 지분 23%죠. 23%의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익홀딩스가 이 굿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케어랩스를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케어랩스를 인수를 하면 원익홀딩스, 원익형제들은 어떤 모멘텀을 또 받을지 케어랩스가 이 인수를 할 만큼 얼마나 매력적인 기업인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이나 지금 이 솔루션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이 케어랩스와 지금 원익 그룹의 이 사업적 어떤 시너지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원익홀딩스는 현재 이제 국내
이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반도체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원익 IPS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거든요. 이 사업적 결합 시너지가 좀 현재는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번 인수가 시장에서는 다소 좀 의외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케어랩스가 전체 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된 바가 있었죠. 지금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금지 조항의 일부 법안 완화 소식이 좀 전해진 바가 있었고요. 정부도 내년 6월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좀 공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수혜 효과로서도 부각되는 어떤 효과가 좀 있었고 이런 관련 하에서 지난 10월부터 이 부각되었던 매각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원익그룹의 최종적인 어떤 인수까지 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대감 반 그리고 우려감이 좀 반 적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지난해까지 견고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기조했던 이 실적과는 좀 다르게 3분기 적자 전환을 좀 하면서 우려감을 좀 낳고는 있지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부분의 어떤 연구개발비가 좀 집중되고 있는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4분기 기조까지 유지될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부터는 부분적인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매출 구성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 케어랩스 워낙에 브랜드 평판도 좋고 이 플랫폼도 성장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2년 전에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가 또 있었죠. 이번에는 원익홀딩스가 잘 인수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케어랩스를 인수합병하게 된다면 그러한 투자 매력도를 보고 원익홀딩스를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인수를 추진했다. 지금 아직 인수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 종결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어떤 상황입니다. 물론 2년 전에 매물로 좀 출현된 이후에 어떤 인수가액의 어떤 난항, 인수가액의 어떤 조정 부분이 협의되지 못함으로써 매각이 결렬된 바가 있었지만 근본 매각은 좀 지난 매각 추진과 좀 다른 결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원익 지주사의 관점에서도 지금 자금 여력에는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수의 완료까지는 큰 틀에서 어떤 문제는 좀 없다. 다만 이제 이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서의 어떤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좀 진출을 좀 선언했던 원익 지주사의 어떤 관점에서는 사업 다각화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이 케어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굿닥이라는 이 플랫폼이 지금 현재는 물적 분할된 이후에 종속회사로 좀 편입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기업 공개 목적으로 지금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시리즈 A로 기업 굿닥이 210억 원의 투자를 좀 유치한 만큼 향후에 이와 관련된 어떤 이 모멘텀은 좀 2023년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좀 보면 전일 종가 9,250원입니다. 최근에 인수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7,000원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가 단순한 어떤 매각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9,000원, 9,500원대까지 터치한 이후에 최근에 좀 가격 조정 좀 받았는데 다시금 어제 인수 확정에 따른 어떤 단일가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한 바 있었고요. 오늘 시초 장세에서도 어떤 상승 여력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기 고점인 부분이죠. 지금 추세 상단에는 좀 위치해 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 관점의 대응의 여력이다. 이탈가 8,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시 내용 케어랩스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원익홀딩스와의 시너지가 앞으로 날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자세하게 공시 내용과 더불어서 이 주가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시장을 넓은 눈으로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수급과 관련돼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좀 거셉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 주셨을 것 같은데 매도와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최근 시장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준으로 매도가 좀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환율의 변동성이 컸던 측면도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정거래일 같은 경우는 좀 외부 변수 요인이죠. 중국과 관련된 코로나 봉쇄 이 부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시위 같은 경우가 더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의 조정, 그다음에 수급의 이탈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황 안에서 우리가 좋지 않은 업황을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감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처음에는 그 주가의 반응이 긍정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뒤에 마이크론의 감산 같은 경우를 시장의 해석은 업황의 회복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가격적으로는 올해 저점 8만 원대 초반에 도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 가격대에서 우선은 가격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먼저 관찰을 하고 좀 분할로 좀 서서히 접근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을 정해놓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이 분할 매수의 진입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히 특정 가격에서 나눠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황을 체크할 때 특히 IT 업황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이슈 같은 경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재고 같은 경우가 쌓이고 나서 재고가 해소되고 그와 함께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업황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걸 한두 번 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수요의 회복 이전에 가격의 반등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감산에 대한 대응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업황이 턴을 하는 측면이 있어 왔는데 그러면 이게 한 내년 3월 정도가 대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좀 업황의 회복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내년 3월이기는 하고 근데 그 이론 안에서 가깝게는 내년 초 정도부터는 주가의 바닥의 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고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걸 보여준다면 그 IT 산업의 특성상 그런 특징을 대입해서 지금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기는 한데 좀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LNF, 에코프로, BM,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60일선 기준으로 일단은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업황 같은 경우가 주가 같은 경우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같은 기업들이 목에 차 있는 주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과 더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 절대 주가가 떠 있는 쪽보다 좀 빠져 있는 쪽으로 지금은 IT 같은 경우 서서히 매수를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와 연결해서 2차 전지 중에서 셀 업체들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쪽은 좀 매매에 대해서 대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조정도 우리가 함께 감안을 해야 되고 이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좀 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지지를 이탈한다고 하는 조정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주보다는
개별주 시장이 연출이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시총 상위주들을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시총의 부담도 있고 수급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지수가 한 2,300대 중반 정도로 조정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시총 상위주들로 수급이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별로 접근해야 되는 업종, 종목, 개별 특성 같은 경우로 파악하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개별주에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큰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개별주 시장이 연속적으로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저희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클래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여타 미용업체는 4분기가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3분기 연속에서 4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내년의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900억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종목을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체력을 바탕으로 소모품의 매출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실적 바탕으로 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절적인 성수기에 도래하는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좀 강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접근은 18,2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공시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봤던 종목일 것 같은데요. 클래시스 특징적인 종목으로 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월말 월초입니다. 12월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에 12월에는 FOMC 회의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은 또 어떻게 시장을 좀 잘 좀 타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텐데, 저희가 시장을 좀 흐름을 타면서 짚어볼 만한 포인트와 그 안에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12월 시장 같은 경우 화두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수급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금투세 유예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개별주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부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정부에 반해서 이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쪽에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중국 같은 경우가 좀 격화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점을 통해서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의 완화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종목은 포스코 엠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광구라든지 탐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 계열사인데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중구난 방식으로 리튬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그다음에 시총 1조는 좀 가볍게 가는 종목들을 많이 봐왔어요.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안에서 증설의 요소만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으로 주가를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좀 실체가 있는 쪽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제 계열사 같은 경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사업의 확장에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스코 엠텍을 말씀드렸고요. 가격적으로는 이게 어제 좀 주가가 한번 이렇게 떴습니다. 거래를 수반하고 뜬 주가 안에서는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면 9,12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12월장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포스코 엠텍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장전 전략 모두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